아니 내가 사업을 해서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돈을 아까 혼자 계산하는데 거의 2천만 원을 버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겠다는 남편 편을 들어주실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돈이나 아껴 쓰자는 네. 아내의 편을 들으실 건지. 자, 준비하시고. 자, 이거 눌러주세요. 이거 몰표 아니에요?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진짜? 그러면 오, 야. 오, 야. 아니, 최홍림 씨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더니 걸다 잠깐만. 놨네. 정성호 씨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니 저는 아니 옆에서 그렇게 말려놓고 갑자기 아니야. 근데 동업하실 말리는 건 건가요? 아니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쉽게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사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쫑긋하지. 아니요, 속이고 싶어요. 제가 뭐 있으면 팔아버렸을 것 같아요. 아 대박. 정말. 근데 사실 저희 아내가 사실은 어린 나이에 저하고 결혼했을 때 사업을 했어요. 월세가 2,500이 되는 사업을 했어요. 그 처음 결혼하자마자. 그리고 1년 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망했죠. 굉장히 크게 큰 크게 돈이. 망했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동대문을 나가더라고요. 새벽에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보면서 새벽에밖에 시간 안 나니까 옷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제 방문을 열었는데 여자 내자 검은 바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물론 안 팔리죠. 그러더니 홈쇼핑 아니 인터넷 쇼핑을 하는 친구들과 많은 선배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쇼핑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쇼핑몰. 잘 됐던데? 그래서 딱 열어봤는데 잘 됐는데? 첫 페이지만 만들어져 있는데 6개월이 지나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운영자한테 말도 안 되는. 자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근데 뭐라고 맨 처음엔 했어요.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똑같았어요. 아꼈어. 그냥 차라리 쓰지 않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냥 내가 버는 돈만 제발 좀 하자. 제발 좀 하자. 근데 반전이. 그 노하우가 쌓여서 지금의 인플루언서가 되는데 안정적인 자리를 잡게 됐어요. 지금은 엄청납니다. 이게 물건을 보는 눈도 네. 달라졌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마음을 읽는 마음도 달라졌고 현장에서 이 사람이 예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대화를 통해서 얻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한테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내자 바지도 안 만들고 안 하면 아무것도 죽는 안 건데 했는데. 단 내자 물고기가 아니라 선배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립 서비스입니다. 기가 막혀요, 선배님. 저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성호야 동침해서 잘 보고 있다. 처음 뵌 분이에요. 근데 너를 보면서 감동을 해. 하지만 나보단 아니야. 야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 개그와 유머와 립 서비스가 살아있다면 이건 정확하게 아니지. 모 어디 가서 하냐. 대표 회장이 납치도 아니지. 했던 아르바이트. 레스토랑에서의 서빙 같은 거. 고급 아유, 레스토랑의 서빙. 못하실 분이야. 이런 걸 하시면 성공하겠다는 아니야. 생각. 제가 아니야. 우리 동네에 그 족발집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후배가 하는데 그게 잘 돼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러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그 족발집 가서 족발 삶는 걸 배워라. 그렇지. 배우라는 거야. 맞아. 배우면 그 후배가 돈 받고 가르쳐 주겠냐. 그냥 가서 얘기하면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보고 그걸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 조용한 데 가가지고 조그맣게 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구멍가게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 그냥 테이크아웃을 해라. 테이블도 필요 없다. 테이크 전문을 해서 그 족발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하면은 돈도 별로 많이 안 들고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평생 이게 노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봐요. 대표만 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저게 문제야. 그러니까 대표만 하실 생각을 하는 좀 거지. 차릴 때만 좀 힘들게 차려놓으면 그냥 돈은 들어오잖아 그냥. 이게 아니야. 저도 이제 남편이 사업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같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일은 남편이 하지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스트레스 받고 정말 그게 적자가 나면은 남편의 몫이 아니라 이건 다 가족의 몫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 사업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일 걸렸던 게 뭐냐면 어디 가서 사장 소리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저는 그러니까 되게 큰 꿈을 보고 가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들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들
그 주머니를 꽉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더더군다나 너무너무 100번, 1000번은 생각하셔야 되는 일이고 더더군다나 대면을 하는 지금 낚시터를 한다는 거는 아니, 오히려 요새 상황이 어려우니까 낚시터가 더 잘 돼요. 왜냐면 거기 와서 근데 시간을 진짜- 때워야 되니까. 이게 서비맨 마담님은 지금 여기 너무 답답하시죠? 너무 답답해. 아유, 가슴을 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저를 이 치세요. 양반이 텔레비에서 볼 때는 억수로 똑똑하고 경제강령도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까 마누라가 얘기할 때는 너무 치근하고 그러던데 남자는 남자예요. 그렇죠? 요 경제 박사님 계시지만은 이 나이에 사업을 하라고 돈을 줘도 겁내서 안 해야지. 맞아. 무슨 지금 돈 벌어가 자식 준다고 그러냐. 자식 걱정이나 안 시켜야지. 자식이 내 걱정 안 하게끔 하는 게 자식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돈 걱정 안 번다 끼칠 하면 지금 저는 있는 자신 거 있어요. 써. 아니, 그건 아니에요. 있는 거 잘 까먹어야지. 있는 거를 잘 써야 그게 돈 버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뭐렇게 샀나? 너 그래 많이 있는데 그러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살아있으면 움직여야죠. 선생님 절대로 돈을 사업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살았잖아요. 나 산전수전 공전전까지 다 겪은 사람인데 저는 독수리 사업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돈 못 벌어 용돈도 못 든 마누라 쫓아내면 보따리사가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선생님, 그만 쳐도. 우리 코로나 끝날 때까지 방송해주고 지금 용돈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동치미가 좋은 프로야. 사업 절대로 하지 마세요. 사업하시면 안 돼. 우리 선생님 정말 거두는 것 좀 그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와중에. 이게 그게 아니지. 내가 그 장본인인데 배우잖아요. 처음 장사를 해보잖아. 남들이 다 저희 집에 오면은 인테리어가 어떻게 그렇게 예뻐요. 어머 그릇이 너무 이뻐요. 주인하고 닮았어요. 이 말에 나는 항상 거기에 맞추는 거야. 거기에 취해서 쉽게 포기를 그래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처음 시작한 게 우리 종업원이 25명이야. 한 달에 1억 5천이 나가요.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지출비가. 거기는 월세가 얼마예요? 월세가 제가 얼마였냐면은 1,98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1억 5천이 나가는데 1억 8천을 벌었어요. 아 장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장사를 해봤냐고요. 종업원 25명 월급은 너무 금방 와. 나는 열심히 하는 거는 똑같은데 나와 상관없는 생활의 변화들이 생기니까 환경이 달라지니까 1억 5천이 1억 2천이 되고 1억이 되고 8천이 되니까 그걸 오롯이 내가 25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짐이에요. 어느 날 느낀 게 25명의 나는 대표 엄마가 된 거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5년을 했어요. 어이구야. 적자가 나는데도 그걸 5년을 했어요. 왜? 저는 아들하고 같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 25명 속에 내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애들한테 용돈 주고 생활비 주느니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어느 날 5년이 지나니까 이게 아닌 거라.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까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선생님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게 내가 그냥 있는 거 쓰면서 내가 그냥 내 역할만 했으면 지금쯤 그렇지. 돈도 많이 벌어놨을 거고 이렇게 고생도 안 했을 텐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커지니까 종업원들 그것 때문에 못 접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스탑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딱 거기서 포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남자들은 자기를 과대포장해요. 자기 체력이 70, 80대도 막 자기는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도 내가 하면 막 술술 다 풀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 망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나마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같아. 네. 사업한다고 안 해. 그러니까 아니 결혼하고 6, 7년을 이제 그 어떤 조그만 출판사에 다니면서 월급 100만 원을 따박따박 그때는 가져다 줬어요. 오. 이제 그러다가 그만두기를 어떤 사람이 사업하자고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을 돕자 이렇게 좋은 의미였죠. 그 남편이 그만두겠다 해서 아 그래 뭐 가지고 100만 원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관두라 그랬죠. 근데 관두고 맨날 이제 책가방만 갔다가 이제 1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은 그냥 뭐 나가서 용돈만 쓰고 뭐 사업은 아무나 하나요. 그것도 뭐 종잣돈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아, 나는 사업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집에 이제 일하는 아주머니를 내보내라. 내가 전업주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로 들어앉게 된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만약에 그때 뭔가 진짜 뭐 없는 돈 갖고 사업 있으면 몇 억 까먹을 뻔했고 우리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고 그냥 어디 가서 도박 안 하고 어디 보증 안 쓰고 이렇게 그냥 지금 사는 거 이것만이라도 감사하지. 근데 제 주변에 사실 돌아보면은요 남편 사업한다고 떵떵거리는 사람 문고리 열고 들어가 보면 실은 돈 갖다 준 적 한 번도 없어. 나보고 맨날 돈 빌려오라 그래. 아내는 이런 친구들 수두룩해요. 지금 이제 제일 그런 거 보면 다행인 것 같아요. 전문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제발 말려주세요. 세월이 변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관광, 레저 이 분야는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건 잠깐입니다. 요즘 뭐 실내 아무개 이런 게 좀 잠깐 됩니다. 또 일부 골프장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잠깐이라고요. 이 좀 스케일리스트야 이분. 또 스타일리스트고. 걸려야 돼. 근데 사업은 디테일리스트여야 돼요. 디테일해야 되거든요. 예, 이건 통계입니다만은 창업은 35 전후에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전성기는 대개 45에서 54살 네. 요 정도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기업의 CEO를 하다가 대학 선생으로 40대 중반에 갔습니다. 길거리를 가는데 제 직장 후배를 만났어요.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정글에서 철광석을 찾았다는 거예요. 정글에서 철광석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철강회사 철강회사 경험이 있어. 최영님 현관에서 씨가요. 만났어요 예. 제가. 가서 확인하기 어려운 곳은만 말이죠. 알고. 그래서 저보고 아이고 형 뭐 다니면서 투자 조언도 하던데 내가 투자를 어떻게 받으면 좋은지 한마디 해달라는 거예요. 광물 사업은 규모가 크고 또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이 높아서 또 절대 빚을 사면 안 되고 지인들한테 조금씩 받아서 투자 형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나중에 학교를 찾아왔어요. 형 말대로 하기로 했는데 형이 일본으로 투자해달래. 이건 또 다르지. 제가 이거 훈수든 말은 있지. 그래서 쟤하고 집에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금방 끝날 일 같은데 뭐 어디 한 5천 없느냐. 그랬더니 갖고 왔어요. 이제 줬는데 얘가 출장 간다 하고 가놓고는 공무 소식이에요. 사무실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출장을 간 게 아니고 출국을 했더구만. 전문가도 당하시는구나. 근데 이 돈이 그 친정집 식구의 결혼 준비 자금이에요. 어떡해. 근데 또 이제 당사자가 결혼을 한다는 거야, 이제. 속으로 사람은 못 찾겠지. 근데 저보고 돈을 찾아오래. 그래서 사람도 못 찾는 돈을 어디가 찾아요. 나중에 이제 결국 대출을 받아서 갚았대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남북은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떠들고 다니고 꼴 좋다 저보고. 그래서 저보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잘못된 투자 같은데 내가 투잡을 뛰어서 갚으마. 여태 못 갚았습니다. 요즘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버는 시대죠. 남녀가 아니라. 근데 예전에는 분명히 남자가 돈을 버는 거고 여자는 살림하는 시대가 있었죠. 근데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온 가족에 내 가족뿐만 아니라 친정, 시댁 다 심지어 아까 김창준 씨까지 거두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서분녀 마담님의 이야기 박수 네.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활고 때문에 대출 받을 때 남편은 새 차 뽑더라. 멋있다 남편. 이게 무슨 일이야? 멋있다. 그분은 원래 멋있게 살고 나하고 안 살아도 어떤 여자를 만나도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가위, 이 팔이 들기도 힘든 가위를 잘라가지고 재단을 하고 이걸 해가지고 졸업 딱 하고 양장점 문경 탄광에 가가지고 그것도 탄광 아줌매들이 옷을 억수로 많이 해 입고 간전날이 돈 줘요. 그러니까 그게 막 그때 파이로 코드 그거 두껍기는 얼마나 두껍습니까? 자르니까 요 손톱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첫 달 봉급 딱 받아가지고
남의 돈이 참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번 돈을 들고 우체국으로 가는데 내 발이 뛰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날아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집에 돈 보내는 게 우리 동생들 공부시키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뛰어가지고 보내주던 돈이 그게 계속해서 동생들 뭐 남자애 여동생 결혼할 때 데리고 시집 가고 또 결혼해가 와서 남동생 데리고 있고 이때까지 남동생 데리고 있는데 고생을 그렇게 하면서 친정을 돕고 이렇게 살고 이랬지만은 우리 남편이 신문사 기자였어요. 근데 한 2년간 봉급 받아서 갖다 줍디다. 갖다 주더니 그다음부터는 돈을 안 갖고 오기 시작해서 이때까지 안 갖고 왔는데 그런데 어디 가서 사고만 안 치고 보증만 안 쓰고 막 이 포카 같은 거만 안 하면 그것만 안 하면 꿈이 점점 작아져. 너무 마이너스. 좋겠어요. 제가 이제 홈쇼핑 했는데 말일날 돈이 빨리 안 나오니까 내가 대출을 1억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직원들 봉급이 1억이에요, 1억. 그거를 주고 났는데 그 이튿날 딱 차를 번쩍번쩍 끄는 차가 딱 차를 번쩍번쩍 끄는 차가 딱 왔어요. 안 보던 차가? 안 보던 차가. 나 이름도 몰라. 몰라. 되게 좋은 차래요. 외제차? 그게. 아니 국산인데 되게 뭔지 좋은 알다. 거. 더 비싸요. 이렇게 하면 뭐 지가 세우고 뭐 한대요 뒤로 깎아가. 차를 자동 주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로 철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 다 대놓고 돈 벌어 와라. 돈 벌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차를 사는데 부인한테 의논을 안 하고 사세요? 그럼요. 차 살아나려고 딸리는데 막 그래가 땡깡 피해가지고 몰래 산 거예요. 내가 그날 처음 봤어요 차를. 근데 돈을 안 벌어 와도 좋아요. 돈은 내가 이제 아껴 쓰면서 돈 번 사람이 돈을 못 써요. 맞아. 뭐 비싼 거 이거 못 써요. 그냥 벌 때 생각하면 돈 못 써요. 안 번 사람이 돈을 맞아, 잘 맞아. 쓴다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또 저 김창준 씨처럼 기가 또 되게 얇아요. 또 기자 했으니까 이거 사업에 모르니까 누가 막 여행사 좋다고 여행사 하라고 그렇게 그 여행사 구멍이 뻥 뚫은 깨진 독에 턱 그거 가서 여행사를 산 거예요. 우리나라 여행사에 28개밖에 없는 여행사라는 걸 떡 싸가지고 큰 데였는데? 그럼 돈이 그 들어가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돈 빌려달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나 먹고 죽을라 해도 없다. 그럼 어디 가서 빌려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꼬개 해가지고 해놨던 돈 이렇게 빌려주면서 장판에 있던 누구 아짐에 있는데 빌려 딱 하고 주고 또 빌려서 주고 그래 나중에는 돈이 너무 많이 갔어. 네. 그래서 내가 여행사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 돈 받으려고. 양장점을 동생인데 맡겨놓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 깨진 독인데도 잘 땜질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만 담가가지고 돈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그만 모가지까지 잠기가지고 그 운영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운영을 다 하니까 우리 신랑은 직원 하나 데리고 유럽 여행 막 한 달씩 두 달씩 맨날 갔다 오고 사전도 없어, 사전. 출장. 출장이 아니고 그때는 그 유럽 사람 우리나라 오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오지도 않아. 일본 관광객만 우리나라 올 때야. 그런데 막 그래 한 달 동안 설에도 안 오고 막 그래가지고 항상 나는 불안한 거예요. 덩어리에 짐을 하나 졌지. 우리 친정 짐 졌지. 우리 형제들 다 여기 서울 데려다 놨지. 나는 둘 있지. 내 울타리는 탄탄해야 되겠고 남편은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를 깔 안 보니까 남편은 위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사 하고 내가 사우나도 하고 양말 공장도 하고 막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행사도 저거는 언젠가는 밑으로 내려갈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농원에 가서 했는데 그게 위에다가 취미 생활로 하다가
된장 공장이 그래 된장 아지매가 여행사 사장이 어느 날 된장 아지매 돼가지고 명인까지 돼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동치미에까지 나와. 이렇게 사람이 내가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정도로 출세 더 이상 어떻게 출세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된장 발효되듯이 좀 발효가 돼가지고 많이 놀 줄도 알고 내가 어지러 놓은 거는 내가 숙제를 하고 가야 되고 내가 정리 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얼마씩 탁탁탁 주고 가는 거 그것이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 다 주는 게 아이가 내 정신 말짱할 때 보고 싶은 사람 오락해가지고 아우야야 또 모르지. 선생님, 저희 주소를 좀. 선생님, 저 모르겠습니다. 저 다시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그래 정신 있을 때 어머니요? 아니, 갑자기 어머니요? 그렇게 하고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뭐 내 생에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반대로 살아라 이칸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생에서 빚을 다 갚아야 내 생에 안 보고 살고 싶어요. 내 생에 절대로 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새 차 산 저희 우리 영상으로 좀 알라 아버지 네네네. 새 차 사도 좋고 막 새 마누라 얻어도 좋고 그런데 어디 가서 왕창 사고는 안 치고 건강만 안 다치고 그냥 내가 죽기 며칠 전에 딱 먼저 죽어주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센 사람. 지금 이제 대구로 돌아오셨죠? 이제? 왔어요. 4년 됐어요. 4년 됐는데. 옛말에 쌍숙하면 쌍비한다 그랬습니다. 네. 늦게라도 이렇게 가족이 부부가 같이 머물러 지내면 나중에 함께 날아간다고. 어머 선생님 그러면 악당 맞지 마요. 어머 선생님 그러면 악당 맞지 마요. 악당이래요, 악당.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